12.3 내란 사태가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충북 도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담화를 광기 어린 담화라고 일축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과 끝까지 싸우려는 대통령을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영한 충북지사가 탄핵 절차에 찬성한다고 종전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규모 상경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와 기차표도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변하자 충북도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대국민 선전포고 같다. 대통령 혼자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황당하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특히 정치 불안과 사회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면서 내란죄 주장은 광란의 칼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접한 시민들은 대부분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국을 알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공감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에는 계엄이 장난이냐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계엄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힘들어도 자기가 내리고 대화를 좀 더 이렇게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건 너무 좀 무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대통령 혼자 딴 나라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다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너무 그 부분에서 특히 더 어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정신이 그냥 온전치 못한 것 같다고 생각되고. 정치 불안과 사회 혼란,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고 여당 당대표도 입장이 수시로 변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통령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서로가 좀 잘 좀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도 조금은 잘못한 게 있고, 그래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고 그 정도면 훌륭한 생각이었죠.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다수의 시민은 공감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은 광기 어린 담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과 끝까지 싸우려는 대통령을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광기 어린 담화라고 표현하며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망언으로 가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충주 시민 300여 명이 모인 촛불 집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충주시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수준은 저 위에 가 있는데 어떻게 정치인들의 수준은 저 아래에 있을까 하는 그 서글픔이 너무 와닿고. 시민사회단체 42개가 모인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간판을 내란의 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사 앞에는 근조 화환을 줄지어 설치하고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시국회의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민과 끝까지 싸우려는 대통령을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촛불행동은 대통령 인식을 두고 45년 전 12.12 사태로 돌아가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2차 탄핵안 표결에 또다시 불참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종배!
엄태영, 박덕흠, 다시 충북 지역 어떤 선거에 나온다 해도 총력을 다하여 낙선운동을 정리할 것임을 선포한다. 충북 지역 9개 대학 교수 217명은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에 합법적 명분이 있었다는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는 판례와 어긋나고 허점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법을 전공한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 쿠데타의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충북대 교수회도 시국선언을 통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숨어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서 대통령 사죄와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평소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졌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SNS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쓴 건데요. 김 지사를 응원한다는 답글도 있었지만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탄핵 절차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초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 국민의힘 소속 다른 시도지사들과의 공동 입장문에서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던 건데 이후 현 정국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여론의 압박에 결국 엿새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의 SNS에는 훌륭하다, 응원한다는 답글이 올라왔지만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있는데 배신을 하냐, 실망이다라는 비난의 글도 잇따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고 김 지사를 제외한 다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행 대중교통표가 일찌감치 매진된 가운데 충북도청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는 경찰 추산 10만, 시민들 추산 100만 명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무산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매일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내던 목소리를 직접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치겠다며 노동자 160여 명이 상경했습니다. 지금 파업 중인 금속노조, 건설노조, 그 외 노조들 모두 4대가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란범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시민들도 다시 광장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2030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목소리를 꼭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럴수록 집회에도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청주에 있는 시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국회 앞 집회를 앞두고 청주와 충주, 제천 등에서 토요일 오전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와 기차표는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각 정당에선 버스를 대절해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전부 다 매진이 돼서 서울을 가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서 충주 촛불 시민 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 비상시국 회의는 서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토요일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걸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와 오송 참사 유가족이 지난해 7월 이후 500여일 만에 두 번째 면담을 했습니다.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유가족은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지원, 추모 사업 등을 요청했고 김영한 지사는 애도를 표하며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요청안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 오는 28일 열리는 유가족 회의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폭죽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제천시 공무원 4명과 영화제 안전관리 담당자, 폭죽 설치업자 등 모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설치업자들은 지면에 설치해야 할 폭죽을 공중에 잘못 설치했고 제천시 공무원들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충청권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입학 전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자율 전공학부 모집 인원 확대, 수능 가산점 폐지 등 정시 전형 내용과 글로컬 미래인재 장학금 등의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충북대는 수시 전형 최초 합격자를 내일 오후 5시 발표하고 정시 원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접수합니다. 청주시가 무심천 인근 사직 4구역 재개발 사업에 최대 59층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청주에서 5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직 4구역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착공 신고를 거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 사직 4구역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2,200여 세대, 최대 59층에 이르는 8개 동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